네, 오늘 이제 7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내비게이션 과정하고 약국과 병원 찾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요. 심지어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집에 갈 때도 내비게이션 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는 길인데도 틀고 가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디지털 침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누군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 게 아니라 혹시나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빙판이 되거나 또는 뭐 어디가 막힌다든지 길이 막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내비를 틀고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건 상관이 없겠죠. 사실은 저는 집 찾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길눈이라서 저녁에 이렇게 늦게 집에 오면은 집을 못 찾아간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때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스마트폰 기능이 있었다면은 진짜 불편 없이 잘 살았을 것 같은데 혹시 약국이나 병원 찾는 경우 해보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약국이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막 배 속이 아프다고 그래서 약국을 찾아내는데 약국이 보통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늦게까지 약국을 문을 여는 데가 있더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았던 경험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에는 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물어 이제 찾아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다면 편하겠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119로 전화해요. 그래서 이제 외지에 와서 갑자기 이제 뭐 통증이 있는데 약을 좀 사려고 하는데 약국이 어디 문을 여는지 지금 몰라서 지역을 몰라서 그런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거든요. 병원도 그렇고요. 길을 걷다가 뭐 지나가는 차를 불러서 사실은 차를 타고 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119를 불러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내 위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그렇다 그러대요. 이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집 전화로 해라. 집 전화로 하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간에 다 119가 찾는다 그래요. 집 전화로 하면은. 근데 핸드폰은 이제 위치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찾긴 찾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전보산대? 전보산대 가면 전보산대 그 고유 번호가 있어요. 전신주 번호가. 그 번호를 얘기해주면 우리나라 어딘지 다 찾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관악산이나 이런 인근 산에 가보시면은 뭐 119를 호출한다든지 할 때 현재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한 팻말들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해주면 금방 찾는다 그래요. 특히 이제 요즘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겨울 산행 뭐 이런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 등산로가 아닌 데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실종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전에. 근데 다쳤다고 하는데 어디지 모른대. 당사자가 모르니까 119가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환자를 찾아가지고 헬기로 이송한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영상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요. 자, 먼저 우리 교재 172쪽에 나와 있는 매피라고 하는 걸 한번 설치해 보려고 그래요. 매피. 자, 플레이스토어 실행하셔가지고요. 검색창에다가 매피라고 맵이라고 썼더니 매피가 벌써 뜨네요. 매피 현대오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가 봐요. 100만 번 정도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GPS 지도라고 돼 있는데 이건 5천만 번 이상 설치가 된 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연관성 있는 것도 한번 설치해 보려 그래요. 설치하다가 설치해보고 써보다가 불편하면 삭제하면 돼요. 아이나비라는 것도 있고요. 티맵도 있네요. 티맵. 티맵도 한 1000만 번 정도 설치가 된 거로 나와 있고요. 항공권 예약하는 건 그렇고, 음성 GPS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카카오 맵은 제가 설치한 것 같아요. 카카오 맵은. 이제 단풍절은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억새 축제, 억새 보러 많이들 가시는데 산정호수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 명성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주 억새 군락지가 멋있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추운 계절에 가면 힘들겠죠. 가까운 이제 하늘공원에도 있어요. 하늘공원에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매피를 이제 설치해 봤어요. 매피를 검색해서 아무거나 설치해도 돼요? 매피라고 검색해도 되고 내비를 검색해도 나와요. 이 책에선 내비라고 검색하라 그랬는데 매피라고 검색하니까 바로 처음에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설치를 하시고 나서 터치를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통신형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를 알아야 알려줄 거 아닙니까? 위치 정보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전화 기능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권한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때 요거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해 주시면 돼요. 전화 거는 기능도 있어야 될 텐데 허용하긴 예금 허용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예, 허용 모두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 어려운 거는 아닐 텐데요. 이게 뭐지? 로그인을 하래. 근데 여기는 빠진 게 있다. 카카오로 로그인하는 거라든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없네. 만만하게 네이버겠네. 네이버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네이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인 없이 이용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로그인 없이 이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로그인을 하면은 이 앱 매피에서 사용했던 기능들, 저장했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나 봐요. 그냥 확인 누를래요. 로그인 안 하고 그냥 확인 누를래요. 알림을 허용하겠니? 허용 안 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광고 같은 거 알려주는 건데 허용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하면 누를까요? 허용으로 누를까요, 선생님? 예? 허용으로 누를까요? 허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알림 설정은 광고성 같은 메시지 보내주는 거니까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72쪽에 이제 매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에서 이거 더 이상 안 넘어가는데요? 이 매피는 특별한 앱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 맵이라든지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있어서 한번 설명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집을 등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집. 제가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서울. 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집을 찾네. 못 찾고 있어. 집도 못 찾아.
그렇다고 치고 이제 집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어디 가서 내가 집으로 가겠다 버튼 누르면 집을 찾아주겠죠. 회사도 등록을 해 놓으면 내가 어디 있든지 회사로 출근한다 그럴 때 회사로 가겠다고 버튼 눌러주면 회사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어디 딴 데를 한번 주소를 검색해 볼게요. 여기 장소 또는 주소 검색을 누르는데 서초여성 인력개발센터라고 있어요. 강남대로 37길이라고 돼 있네. 양재역에서 나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강의하러 가는데 여기를 간다고 제가 한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즐겨찾기 기능이 있네. 그러면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하고 이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이 앱을 삭제하고 다음에 다시 제가 얘를 설치해서 사용할 때 로그인을 하면 제가 여기 즐겨찾기 등록해 놓은 게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을 할 거냐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를 제가 가겠다고 이제 경로를 한번 탐색해 볼게요. 여기에서 48분 정도 걸린대요. 용강동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3.8km인데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의도역에서 9호선 타고 터미널에 가서 3호선 갈아타거든요. 지하철로 가기 때문에 지하철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큰 도로로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지름길을 안내 안 하고 큰 도로만 뭐 그러니까 최소 시간, 이것만 안내. 매피 추천, 뭐 다른 경로가 있는지 최단 거리, 뭐 고속도로 우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안내 시작 누르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알려주겠죠, 이제. 여기서 출발해갖고 어떻게 가라라고 알려주겠지, 뭐. 이건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사용해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피를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티맵을 잠깐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티맵도 한번 설치해 봤는데요. 이것도 권한을 부여해 달래요. 그래서 권한 부여 확인 눌러주고 허용해주고 허용해주면은 이게 뭐야? 다른 웹 위에 표시가 되게끔 하는 게 있는데 팀에 이것도 체크해주면 되고요. 다른 웹 위에 표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데 이 팀앱을 쓰면 팀앱이 카카오톡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위에. 그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카카오티에서 개발한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이건 TID, SKT에서 개발한 거구나. SKT. 팀앱은 카카오티가 아니라 그래서 TID로 시작하라고 떠 있는 걸 봐서는 SKT 제가 쓰는 건 여기 있대요. 요걸 쓰는 거 있어요. 요걸 가지고 선택을 해보면 뭐 동의를 또 해달래.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사용할 때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 동의하고 자시하는 게 많은데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내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비를 이용해서 뭐 이런 광고들도 나오네요. 즐겨찾기 집을 눌러볼까요? 뭐가 2,600원이라는 거지? 저희 집 가는데 여의도 지하도로가 있어요. 그 여의도 지하도로로 가면은 그 지하도로 사용료가 2,600원이 들어가네. 맞아. 안 그러면
뺑뺑돌아서 갔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마포대로 쪽으로 나가서 마포대로 쭉 마포대교 넘어가면 그 여의도 광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여의도 공원. 그쪽에서 그 지하도로로 들어가면은 지하도로 끝나는 곳에 우회전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되게 편해졌어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래라. 돈을 내라고 하길래 내비를 하는데 뭐 2,600원이라고 써있어 깜짝 놀라는데 그 사용료 그거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써도 되고요. 보통은 저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집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대중교통으로 1,600원, 자가용으로 가면은 택시로는 이제 얼마 정도 돼? 만원. 택시비 12,800원 정도 되고 이제 통행료가 2,600원 붙고요. 강변북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안 붙는 대신에 좀 늦게 가겠지. 택시로 가는 거, 대중교통으로 가는 거 다 있어요. 걸어서는 안 가봤어요, 집까지. 3시간 22분 걸린대. 걸어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3시간 18,000걸음, 19,000걸음 걸으려고 3시간 22분 동안 걸어갈 사람은 없겠지. 제 개인적으로 많이 걸어갔던 길은요. 현충사까지 걸어간 적은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현충사. 예. 현충사 이순신 장군 그 사당 현충사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야. 아산 현충사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혼자 걸어가라면 안 걸어가는데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한 500명 가량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 500명 가량이 이제 갔는데 남학생들은 현충사로 가고 여학생들은 신사임당 교육원까지 이제 가는 거로. 예, 저희 때는 이제 군사교육을 받던 시절이라 이제 그 가짜 총 메고 군장 메고 교련복 입고 가다가 이제 뭐 공습 경보 이런 거 하면 또 풀속에 숨어가지고 또 땅땅땅땅 총소리 내가면서 그런 군사훈련 받으면서 갔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집합을 해서 텐트 치고 밥 해 먹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전 군복무할 때도 이렇게 행군 같은 거 안 했었어요. 저는 포병이라 보병은 많이 걷는데 포병은 3발짝 이상 간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훈련소에서는 걷는 연습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이제 군복무할 때는 차를 타고 다녀서 걷는 거는 많이 안 해봤어요. 사회 나와서 이제 우리가 운동한답시고 보통 하루에 한 8,000걸음, 6,000걸음에서 8,000걸음 정도는 걸어요. 그런데 18,976걸음을 걷는다? 이거는 권하고 싶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해서 집에 걸어서 왔다 그러면 집에서 뭐라 그럴까요? 칭찬할까요? 욕이나 한 바가지 먹지. 근데 그런 건 하잖아요. 세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서 와라. 그런 얘기는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운동할 생각으로 걸으면 운동이지만 마지못해 걸으면 노동이에요.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 갈 수 있겠지. 12km잖아. 요즘 최근에 그 예능 코너에서 뭐 예능 출연자가 뭐 마라톤을 완주했느니 이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지금 그 영화로 나오는 거 있죠? 보스턴인가? 마라톤. 그 출연자로 나오는 실제 모델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서윤복 선생님. 예.
송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마라톤을 못하게 선수 자격 박탈을 시켰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라톤을 못하니까는 이제 코치 생활을 하시면서 후배들 양성하셨던 거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뭐 가보고 싶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여기 승문고등학교인데 학교에 가면 그 선배님 동상이 있거든요. 다 돌아가셨지 뭐. 선생님 승무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예, 저 승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 시절에 승무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 다녔어요. 지금은 뭐 자율고등학교인가 뭐 그거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게 취소됐나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동네 학교예요. 승무가 자유가 아니에요. 저 학교 다닐 때 운동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저희 학교 운동장은요, 아무 데나 달려도 100m예요. 아무 곳으로 뛰어다녀도 100m예요. 그러니까 전교생, 고등학교, 중학생이 다 모여서 조회를 해도 자리가 텅텅 비어 남았었으니까. 사립고등학교라서 교장 선생님도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대부분 사립고등학교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뭐 이런 네이버 지도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앱들은 많아요. 뭐 티맵도 있고 요거 맵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샬라샬라 영어 여기 있네. 그래도 알아듣는 게 이거네. 한국어를 선택하고 확인. 뭔지 몰라도 건너뛰고요. 앱을 실행해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야? 한 달에 5,000원이래요. 6개월에 10,000원이라는데 이런 걸 해주면 뭐 광고 같은 거 광고 다 삭제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거 설치를 잘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귀찮아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에이, 안 해. 뭐가 이렇게 짜증스러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꾹 눌러서 설치 삭제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매피도 우리 책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별로 예. 그냥 뭐 티맵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은 특별히 앱을 많이 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보면은요, 172쪽에 나와 있는 매피를 검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내비라고 검색하면요, 내비 여기다 이제 내비라고 검색하면은요, 내비게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이나비 네어 이런 것도 있고요, 카카오 내비도 있고요. 종류가 쭉 나오는군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티맵도 있고요. 티맵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열기라고 뜨는 거고요. 카카오 내비는 제가 설치를 안 했나 봐요. 한번 설치해 보죠, 뭐. 어차피 카카오 내비는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은 바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제가 설치해서 쓰고 있고요. 아틀란이란 내비도 있나 봐요. 원내비라는 것도 있고요. 원내비는 KT가 개발했나 봐요. KT에서 500만 번 이상 설치가 된 걸 봐서는 그래도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선 네이버에 관련된 네이버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 내비 같은 거, 만만한 거죠. 그런 거. 자, 우리 교재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요, 뭘 허용하겠니? 계속 허용을 하고 권한 부여하는 게 174쪽에 설명이 돼 있고, 175쪽에 이제 로그인을 하는데, 네이버로 로그인 할 거냐, 뭐로 로그인 할 거냐 나오는데, 로그인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다음에 이제 이 앱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했을 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건지 뭐 집 주소 등록하는 거, 직장 주소 등록하는 거 해놓으면은 버튼 누르면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설명이 나오는데 근데 어차피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집 주소 등록해놓고 쓰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있어요. 우리가 차량에 차를 구매하면 차량 자체에 내비게이션 기계가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있지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얘를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칩을 빼서 컴퓨터에서 업데이트를 받아서 꽂아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주유소 가서 얘기하면 다 해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예전에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차량에 내비게이션 기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하는 경우 힘들다고 하셨는데 주유소 가서 문의해주면 도와준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전국 어디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니시면 되겠지 뭐. 우리 책에 보면은 180쪽에 부가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통신이 안 되면 내비를 어떻게 써요? 안 되지. 통신이 안 되면 길을 못 통신상으로 길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통신이 안 돼도 내비를 통신을 쓸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또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등산지도, 등산로 같은 거를 와이파이가 또 안 되잖아. 산행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불편해. 그리고 요금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금제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산행 중에 그냥 데이터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과거에는 내가 그 요금제를 다 쓰고 나면은 별도로 추가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고 추가 요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기는 되는데 좀 느리게 작동이 돼. 느리게. 그러나 작동은 돼요. 요금 많이 예, 요금을 더 내는 건 아니고 서비스는 해주되 느리게 작동된다 이거지. 그러면 느린 거를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면 제대로 영상이 안 보이거든.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고 뭐 화상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면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요금제를 올려서 쓰시면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2기가를 써요. 제 요금제가 2기가 좀 더 넘게 2TB가 좀 넘게 쓰는데 같은 가족 구성원에서 3명 이상인가 4명 이상이 같은 통신사를 쓰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30기가를 데이터를 받아요. 가족 중에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30기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매달 1일 되면은 30기가 와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기 지금 17.44기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얼마나 썼나 한번 다시 둘러보면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또 이제 뭐 유튜브 봤을 때니까 점검 중이래네. 에이. 근데 이제 전화 문자는 무제한이잖아요, 우리가. 문자 보내는 건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사용한 게 1시간 동안 사용했고 뉴스 보는데 21분 걸렸고 카카오톡 한 6분 사용했대. 저거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요? 네. 이거는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4시간 59분 잤다고 써있네. 00시 30분에 취침해서 9시 29분에 눈 떴다고 써있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이제 안 만지잖아요. 자기 위해서 안 만지면 그때부터 취침하는 거로 들어가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만지면 핸드폰이 작동되잖아요. 그때까지 잠잔 거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 정도 되면 눈을 떠요. 알람제 손목시계에 알람이 연결돼 있어서 5시 정도에 눈 뜨고 5시 반, 6시 5분 뭐 이렇게 갖고 아침에 좀 일찍 눈을 뜨려고 그래요. 민기적 때다가 늦으면 안 되니까는. 요런 거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앱이라고 하죠. 앱. 그런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잖아요. 날씨라든지 이렇게 실행이 된 상태잖아요. 얘를 실행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실행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앱은 이렇게 설치된 거를 우리가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카메라 앱 이런 걸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자주 다니는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무슨 버스가 현재 오는지 몇 분에 오는지를 매번 사용하려면 눌러서 봐야 되거든요. 귀찮잖아. 여기 네이버 카카오 버스를 누르면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버스 정류장에 요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든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버스만 말고 다른 버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려면 앱이 아니라 위젯이라는 걸 설치해요. 위젯은 어떻게 설치하냐면요. 화면에 가서요. 양손을 오므라뜨리세요. 화면을 오므라뜨리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저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빈 화면을 넣을 수가 있어요. 빈 화면. 그럼 이 빈 화면에다 위젯을 누르는 거예요. 위젯은요. 반드시 앱이 깔려 있어야 위젯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지하철 앱을 깔았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날씨에 연관된 거를 내가 보고 싶다. 날씨 앱을 깔았으니까 나오는 거죠. 여기 날씨에 4가지 위젯이 있대요. 눌러보면은요.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보이는 거 요렇게 보이는 거 요렇게 보이는 거 4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4칸을 차지하는 한 줄짜리고 이거는 4칸에 2줄짜리예요. 이건 2칸에 2줄짜리고요. 만약에 제가 요걸 쓰겠다라고 얘를 누르면 여기 깔려들어요. 요걸 이제 이렇게 펼치면 돼. 이렇게 펼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펼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2줄이면 되거든. 한 줄이나 2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만큼 줄일 수는 있어요.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또 다른 앱을 깔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항상 이 지역, 내가 있는 현재 지역에 날씨 정보가 뜨거든. 이런 걸 위젯이라 그래. 이거는 이제 뚝 눌러서요. 그냥 삭제 누르면 사라져요. 위젯은 단순해요. 위젯은요. 굉장히 많은 위젯들이 여기 있는데 이 위젯은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앱을 먼저 설치해 놔야 돼요. 앱. 예를 들어서 제가 음력 달력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은행, 인터넷 스마트 뱅킹 같은 앱을 깔아 놓으면은요. 전국버스 같은 앱을 깔면은 그와 연관된 위젯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한 가지가 있고요. 음력 달력은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음력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음력을 잘 안 쓰는데 중장년층들은 음력을 세요. 저도 이제 제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집안 이제 뭐 제사를 모시거나 이런 건 음력을 쓰기 때문에 음력 달력을 깔아놨는데 이런 지하철 같은 경우도 위젯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넣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지하철 앱을 깔면 그와 연관된 위젯이 깔려 들어가요. 그럼 얘를 누르면 내가 이제 어느 지하철인지 선택을 하면은 저는 이제
까치산역을 제가 이제 타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요 앱, 요 위젯을 넣겠다라고 하면은요, 예, 까치산역. 제가 이제 집에서 버스를 타고 까치산까지 가요. 그래서 5호선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포로 오려면 여기 하남 검단산행이나 마천행을 타야 되는데 지금 2분 7초 후에 온대. 집에서 거리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 이런 이제 위젯을 별도로 설치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음력 달력 위젯, 그다음에 칼렌더 위젯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가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날씨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이, 그리고 걸음걸이 몇 걸음 걸었는지 이런 위젯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철도 코레일 앱을 깔면 거기에 맞는 위젯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시계 관련된 이제 위젯 중에는 알람을 걸어 놓은 거. 알람도 종류별로 다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편하고요.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력 달력 앱도 있어요. 음력 달력은요, 여러분들이 앱을 까셔야 돼요. 음력 달력 앱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력 달력을 이것도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음력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음력 달력을 검색하시면 음력 달력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좋은가? 저는 요 음력 달력을 깔았어요. 요 빨간 거 말고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전 얘를 설치했어요. 음력 달력도요, 기능이 천차만별이고요. 불편한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는데 제가 써본 것 중에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 음력 달력이. 음력 달력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얘는 10만 번 사용했고요. 얘는 100만 번 사용했고요. 이건 10만 번 사용했고요. 지금 10만 번. 그러니까 10만 번보단 100만 번 사용한 게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력 달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그 달력에다가 이제 부모님 생신이나 제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매년마다 뭐 월마다 해라 또는 매년 부모님 생신이 이제 만약에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은 매년마다 설정을 해주면 그 음력 달력에 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책에 보면 아까 이 맵이 이어서 보면은 뭐 목적지 설정하는 거, 길 찾아주는 건 똑같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어떤 앱인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비 기능이라든지 이건 다 똑같으니까 네이버 지도를 갖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약국, 병원 뭐 이런 거를 이제 찾는 연습을 할 건데, 이제 내비게이션은요, 사실은 뭐 T내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길찾기라든지 등등 유사한 내비게이션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받으려면 데이터 요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그 내비 요금을 별도로 안 낸다. 그저 통신 요금을 안 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길을 찾는데 별도로 돈이 더 들어가려면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니까는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책에 보니까는요, 열린 약국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네. 열린 약국을 검색을 해볼게요. 열린 약국. 내 손안의 약국, 열린 약국 여기 있네. 마스크팜. 이게 언제 때 얘기를 마스크리 여기서 얘기했어? 100만 번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열린 약국은 100만 번 이상 설치가 됐고 약국 찾기는 5만 번 이상인데 5만 번짜리는 그렇겠네. 어떤 건 5천 번도 있고요. 병원 예약하는 것들인데 이건 좀 이따가 보고 열린 약국 찾기 열린 약국이라는 걸 검색을 하고 있는데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뭘 동의를 하래 약관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딘지 알아야 내 위치에 주변에 약국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줄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되고요. 마지막에 마케팅 활용 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거. 할인 정보하고 건강 콘텐츠를 뭐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돼요. 광고 같은 거 오는 거야 이건. 선택이잖아 선택. 열린 약국 검색하면 뜨잖아요. 그럼 설치하시면 돼요. 필수로 되어 있는 건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안 하셔도 돼요. 위치 정보 이것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 약국 찾기, 병원 찾기가 다 있네. 약국은 한번 제가 여기에 지금 용광동 70번지, 70-2번지라고 하는데 약국 찾기를 눌러볼게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돼요? 용강동? 주소를 대라고 그래? 용강동 소리를 내가 먼저 번 들어서 여기 용강동 잠깐만요. 주소, 우리 센터 주소 제가 찾아볼게요. 용강동이에요? 예, 여기 용광동이고요. 주소를 대라고 그러더라고. 주소. 마포구 토정로로 도시 토정로. 요즘은 동이 아니라 예, 그렇더라고요. 예. 뭐 무슨 지역 이름을 대더라고요. 근데 연인하고 여기가 토정로 35길이에요. 토정로 35길. 여기 레미안 아파트 요 분방에서도 레미안 아파트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 찾아왔네. 여기가 용광동 70번지 2호. 35개 75 있으지. 연인하고 용광동 70번지 2호예요, 여기가. 자, 지금 선생님 열린 약국은 안 나오는데. 예, 열린 약국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열린 약국은 선생님 없고요. 이상하다. 왜냐면 전 열린 약국이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나왔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안 나올까? 그냥 약국 찾기. 다시 가는 거죠. 내 손안에 저는 책에서 하라는 대로 열린 약국 검색했더니 여기 나와서 설치한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되네. 이게 설치한 거 등이 안 해도 된다잖아요. 책에서는 약국이라고만 검색하라고 돼 있어서 약국을 검색하면 열린 약국이 안에 있는데 약국 찾기가 아니고 열린 약국이라고 전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나올까? 주소 시작한다고 열린 하는데 이게 약국만 오픈이 안 써도 나. 일단 뭐 먼저 볼게요. 열린 약국을 제가 이제 설치를 해서 약국을 찾아볼 건데 여기 150m 거리에 오지 약국이라고 있고요. 180m 거리에 즐거운 약국이라고 있고요. 약국이 이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편한 세상 마포 3차 아파트 약국이 있는데 여기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전화가 안 되지만 핸드폰에 전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열린 약국이 저 종로에도 있고 아, 신촌에도 여기 있고 전화가 뜨면 그거 뭐 누르면 연결이 밀원로에도 되는군요.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대구 전화 약국이 걸고 나오네. 싶으면은 어떻게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약국들이 이 주변에 여기 650m 너무 멀어. 아, 여기 메타도 다 있고 있네.
마포동? 내가 이거 휴대폰 이거 잘 바꾼 거예요, 이게? 이게 네. 좋은 거야, 옛날 거보다? 이게 좋은가 봐. 그런데 이거 핸드폰 언제 바꾸셨는데? 이게 아들이 자기 쓰던 거, 그러니까 걔는 끄덕하면 바꾸고 쓰던 거를 나 준 거야. 내 걸 없애버리고. 근데 이게요, 열린 약국이라는 앱이 안 깔려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떤 약국을 여기 약국에 관련된 앱들이 있잖아요. 다 돼요. 네. 아, 대교약국이 있네. 옛날에 대교약. 자, 보세요. 여기 열린 약국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 정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요. 네네.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보면 병원, 약국 다 안내해 주거든요. 병원이고 이런 거. 이런 거 설치하셔도 돼요. 뭐 이런 거는 응. 뭐 진짜.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집에서 계시다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네. 열린 약국 안 열거든? 119를 누르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나 119 걸었어요. 119가 119 누르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게 제일 빠르지. 거기 저희 집 앞에요. 아파트에서 나오면 119 그 안전센터가 집 앞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막 갑자기 그 체한 것도 아니고 막 몸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갔더니 가서 이제 그 응급실을 좀 가려고 앰뷸런스를 좀 사용할 수 있냐 그랬더니 개인적으로는 탈 수가 없으니까 119를 전화를 걸어서 119를 걸어서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출동을 한대. 그래놓고 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걸어서 오셨으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가래. 그렇지. 그런데요. 택시 타고 걸어서 왔으니까 그냥 왜냐면 네. 앰뷸런스로 모셔다 드려도 되지만 혹시나 급한 환자가 생기면 앰뷸런스가 출동해야 되니까는 걸어서 오셨으니까 택시 타고 갔다 오실 수 있으면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거 깔아요? 응급센터? 예. 그거 연관된 거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여기다 약국을 검색했어요. 약국을 검색했더니 내 손 안에 약국도 있고 이건 약국 찾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에 있는 약국 전화번호, 주소, 지도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걸 봤더니 병원 안내, 약국 안내, 진료병원 이런 거 명절이나 이때 약국이 쉬는지 안 쉬는지 응급처치하는 거 자동 심장 충격기라든지 이런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해 주는 건가 봐. 이것도 설치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수업이니까 이걸 설치해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급할 때 이거 언제 찾고 앉아 있어. 119 누르는 게 제일 빠르지. 그럴 때는 집 전화로 하는 게 좋다고요? 집 전화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대요. 119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 있을 때는 119를 눌러서 그럼 119 통합 안전센터입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뭐 누구 다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려주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전화 건 위치를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 119 안전센터에서 귀하의 위치를 찾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해. 환자를 못 찾았습니다. 쓰러졌다는데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환자를 못 찾았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 이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자, 이런 거. 데이터 통화료 부과될 수 있으니까 동의해주고 약국 찾는 거 있네. 자동 심장 충격기 뭔지 아시죠? 그렇죠? 네. 우리 센터에도 이거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은 다 있는데 지하철역에도 있고요. 파출소나 이런 데도 다 있는데 여기 지금 대영동 태영아파트 쪽에 있대. 용왕동 주민센터에도 있고요. 이런 데 있대네. 염리 119 안전센터 요 길 쭉 내려가면 바로 있잖아요. 염리 초등학교 위에 있잖아요. 119. 거기도 있고.
마포 여기도 있고 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심장에 마비가 와가지고 몇 번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 119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는 이제 그 앰뷸런스가 연결이 되는 바람에 바로 이제 출동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심장에다가 제세동기를 달아 놓으셨어요. 건전지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심장을 건드려 주는 거야. 지가 알아서.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수술 잘 끝나셔갖고 지금 건강하게 잘 계세요. 저기 그 자동 근데- 실태 그거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설치를 요구하려면은 요구하면 아무나 해줘요? 심장 충격기 이거를 요구하면은 설치해 주냐고요? 네, 제가 사는 지역에 그게 없어서 제가 여기 좀 설치 좀 해주십시오.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지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차는. 얘기를 하면 돼요. 주민센터에다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네네네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센터 가서 여쭤보면 돼요. 그렇지 아무래도 지역 주민센터에서 관할을 할 테니까는 아니 보니까 저기 보니까 되는 지역은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뭔가가 이상하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기절하거나 심장마비가 됐을 때 우리가 심장 마사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장을 이렇게 압박을 시켜주는 거나 인공호흡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 초보자들은 못 하거든요. 사실 못하죠. 그게 쉬워요.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은 모델들이 다 남자야. 이렇게 우통을 까가지고 가슴인데다 이렇게 뭐 뭘 붙인다 그러는데 만약 여자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자 얼굴 홀딱 뺏겨가지고 뭐 제수동기를 연결할 수도 없잖아 함부로. 잘못하면. 그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자가 이제 쓰러지니까는 이제 인공호흡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살려냈는데 성추행 당했다라고 이렇게. 그게 조심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제세동기 같은 게 있어도 남자 같으면 이제 어떻게 뭐 할 텐데 여자가 쓰러지면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영문을 호출해서 영문 보고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뭐 주변에 의사가 있다거나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이 그냥 일반인들만 있으면 누구라도 이런 걸 배운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거야. 여자가 쓰러져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나이가 드신 어르신 같은 부축해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민감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뭐 병원 찾기라든지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 그래서 약국을 찾는 것도 저녁에 이제 보통 6시 정도 되면 약국을 문을 닫는데 저희 동네 약국을 가보면 주말에 써 있더라고. 당번제로 돌아간대. 평일은 다 저녁에 쉬는데 토요일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약국이 이번에는 이제 뭐 근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당번제를 한다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119를 물어보면 뭐 약국이라든지 병원 알려주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119 출동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강아지가 어디 빠졌어요 구출해 주세요 이런 것도 119가 출동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안 한다 그러대요. 동물 구호단체나 이런 데다 연락하면 몰라도. 근데 이제 겨울에 고드름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 119가 와서 출동해서 그걸 따줘야 돼요. 고드름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그리고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말벌, 벌집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119 출동해서 이제 해주죠. 제가 아주 예전에 그 냉방병으로 한번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는 내 에어컨을 뭐 굉장히 세게 틀어놓고 밖에는 덥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냉방병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당시 때는 병원에서 냉방병을 몰라가지고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119를 불러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이 그러시대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알면 제가 약을 사 먹었겠죠.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온 건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가 아픈 거냐고, 죽겠다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일단 누워서 좀 안정을 취하래. 그래서 몇 시간을 취해서 이제 잠도 들고 이렇게 했는데 나아졌더라고. 근데 이제 그날이 학원생들하고 캠프를 가는 날이었는데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청평인가 어디로 이제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증상이 똑같아. 그 몸살에 체한 것 같은 그런 증상이에요. 근데 기차 안에 에어컨을 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이에 에어컨 때문에 이제 몸이 또 나빠진 거지. 그래서 목적지에 내려서 학생들 보고 거기 좀 기다리라고 해놓고 배낭 메고 한 30분을 막 떠다녔어요. 그러니까 땀이 나잖아, 몸에. 그 몸이 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에어컨 치워버리고 에어컨이 무섭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그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이 그랬어. 왜 에어컨을 안 쓰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에어컨을 쓰면 대기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근데 애들이 커지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대로 얘기해줬지. 아빠가 예전에 아파서 그랬다 했더니, 그러냐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는 에어컨 때문에 이제 몸이 아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하철 타실 때는 옷을 가지고 가디건 같은 거 챙겨서 가져가서 입고 해야 되는데, 강의실에 보면 이제 에어컨 때문에 춥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덥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참 애매한데, 사실 저는 더워요. 특히 컴퓨터 교실은 기계에서 열이 나지 사람도 체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워. 겨울에는 별 추운 걸 잘 못 느껴. 근데 오늘 와보니까 히터를 틀어놔져 있더라고, 다행히도. 저는 창가잖아요. 이제 두꺼운 옷을 항상 입고 다니니까 저는 뭐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이 겨울에 어디 가서 넘어지다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어나시려고 애를 쓰다가 또 다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넘어지셨으면 넘어진 상태에서 119를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119 와서 출동해서 도와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병원 찾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119로 전화해서 요청을 하면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는 약국 찾기, 병원 찾기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굉장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나쁜 건 아닌데, 급할 때는 사실 병원 찾기, 약국 찾기 힘들어요. 급해 죽겠는데. 저번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가지고 열지를 못한다는 거, 안에서 안 열려가지고 뭐 억지로 고생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댓글이 뭐냐면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은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핸드폰이 안 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까? 요즘 공중전화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핸드폰을 두고 외출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아주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연락처가 있어야 되는데 연락처도 없지. 집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공중전화도 못 찾지. 관공서에도 공중전화 박스가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대. 다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관공서도 공중전화 박스를 없앴다 그러더라고. 다행히도 공중전화, 이제 그 KT에서 하는 공중전화는 신용카드로도 전화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119로 전화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장난삼아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디가 불편하시더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정보, 어떤 앱들이 깔려 있나 좀 볼까요? 거기에 관련된 것 중에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핸드폰을 이제 잠가놨어요. 잠금을 이제 핸드폰을 잠그면은요, 저 밑에다가 제가 전화번호를 등록해 놨거든요.
여긴 지금 핸드폰을 잠금하면 이렇게 가려져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핸드폰을 이제 여러분들 잠금 화면을 열어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 밑에다가 제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해 놨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이걸 질문하셨는데 안 오시더라고. 제가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설정이라는 화면이 있죠. 설정. 네. 알림줄 내리시면 톱니바퀴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르셔가지고 잠금 화면이라고 있어요. 잠금 화면. 디스플레이, 테마, 홈 화면 밑에 잠금 화면이라고 있어요.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여기 잠금 화면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이 잠금 화면이고요. 이 잠금 화면을 그 편집이라고 된 걸 누르시면은 요 밑에 연락 주세요라고 집 전화를 제가 등록해 놨어요. 네네. 자, 여기 지금 저 연락처를 등록해 놓는 거는 뭐냐면 자, 보시면 저는 잠금 화면이 패턴, 얼굴, 지문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잠금 방식이 패턴으로 돼 있고 비밀번호로 돼 있고 얼굴로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화면을 잠궜잖아요. 잠그고 나서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여기 자물통 이렇게 풀린 게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핸드폰에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리는 거지 이렇게. 아니면 지문을 눌러서 제가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지문을 가지고 할 수도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제 화면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나가지는 않아요. 제가 잠금 풀어주는 이게 패턴이 뭐다, 비밀번호 뭐다라는 걸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는 그게 막혀 있는 거고 핸드폰에서는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잠궜을 때 그냥 이렇게 쭉 드래그 옆으로 펼치면 핸드폰이 열리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넣을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비비면 열리는 거니까 기능이 없는 거고. 비밀번호가 있는 사람만 그 이제 잠금이나 이렇게 패턴을 풀어놓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만 거기다 이제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는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네이버를 해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